안녕하십니까. 금매물 부동산 TV입니다. 아마 1시간 정도 있으면 2022년이 되겠네요. 임인년이라 하여 호랑이 띠라 합니다. 새해는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어 여러분에게 큰 돈다발을 안겨드릴 그럴 행운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시고 보시는 분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시고요. 한 7억쯤 돼 보이네요. 구독을 누르시고 보시는 분은 이만큼 큰 행운이 깃들어 많은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한 20억쯤 돼 보이네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분은 20억과 7억 합쳐서 한 27억 버시는 대박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돈을 좀 버셔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사시고 해서 좀 편안한 호랑이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로또는 그냥 운이 좋아서 랜덤으로 뽑았는데도 당첨이 되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매물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투자로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안목을 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본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없는 분들은 제가 종잣돈 마련하기 프로그램을 이미 강의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해서 하신 분들은 이미 빨리 하신 분들은 돈 뭐 한 1,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이미 뭐 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급매물 강의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이 급매물인가 그 급매물을 선별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강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시세에 비추어 가격이 싼 건지 또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런지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즉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데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아마도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은 웬만한 공인중개사보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급매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아파트 급매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그 원가가 어떻게 구성하는지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강동구에 분양한 원가를 며칠 전에 공개했어요. 15일 날. 참고로 관급공사는 즉 서울시나 국가에서는 공사는 돈을 떼일 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중보다 건축비가 낮게 측정됩니다. 원가 자료를 보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아파트 한 평당 짓는데 건축업자한테 얼마를 줬을까요? 평당 뭐 500만 원을 줬을까요? 아니면 400만 원을 줬을까요? 아니면 700만 원을 줬을까요? 한 10초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에서 건축업자에 준 돈은요 3.3제곱미터니까 한 평이죠. 한 평당 분양가가
896만 원이었대요. 즉 한 900만 원 정도 된 거죠. 분양가는 900만 원인데 건설원가, 즉 건축업자한테는 대략 한 평당 688만 원을 줬으니까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건설업자한테 한 평당 아파트를 짓는데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서울시에서 건축하다 보니 뭐 이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분양수수료라든가 이런 원가가 덜 들어가겠지요. 민간에서 하면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럼 요즘에 여러분들이 빌라를 신축한다고 하면은 한 평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략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원가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단 땅값은 제외하고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100평짜리 땅에다가 빌라를 지을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한 200평 정도 짓습니다. 근데 200평인데 대략 그 평당 원가가 47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건축비가 9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마감재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 470만 원에서 약 한 30만 원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더 낮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를 떠야 되겠지요. 설계비가 평당 대략 한 6만 원 잡아서 200평 빌라 한 동을 지으면 1200만 원에다가 다 지으면은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감리비가 평당 5만 원 해가지고 200평이면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전기나 가스, 수도 이런 거를 세대당 집어넣기 위해서는 인입비라고 해가지고 대략 한 세대당 250만 원에서 총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정도의 상태면은요, 건물을 5층까지 다 올려서 뭐 엘리베이터까지 넣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난방이라든가 보일러까지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9억 8,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코니 확장을 하죠. 보통 요즘은 확장 다 하죠. 그럼 발코니 확장은 대략 한 가구당 5평씩 해가지고 8세대 하면은 9,400만 원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층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피로티 공사비를 하면은 대략 9,800만 원 돈 정도 들어가서 대략 빌라를 다 져서 이제 분양할 수 있게끔 확장 공사도 한 거죠. 다 돼서 들어간 원가가 대략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한 5천만 원 정도요. 그런데 여기에 요즘 분양을 빨리 하기 위해서 중문도 하고 붙박이장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도 매립형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원가가 더 들어가겠지요. 즉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스템 냉장고 같은 거를 집어넣으면은 건축비가 대략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200평 짓는데 14억이 들어가니까 평당 700만 원 꼴이겠죠. 아까 서울시에서는 68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얼추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엘리베이터 놓고 시스템 에어컨 놓고 좀 분양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게 뽑으려고 하면은 평당 건축비는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빌라 사업이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은 건축비를 분양수수료라든가 중간에 이자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요. 평당 건축비를 토탈 건축비입니다.
원가를 건축비 원가를 평당 한 800만 원 정도 잡아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가 급매물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아파트의 건축비는 평균 한 800만 원 잡으면 되겠어요. 800만 원 잡으면 32평형 정도면은요, 대략 얼마 나오냐면 건축비가 2억 5천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30평대 건축비를 2억 5천이라고 할 거예요. 물론 강남에서 분양을 할 건지 또는 잠실에서 할 건지 아니면 노원구에서 할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할 건지에 따라서 건축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평당 800만 원 건축비면은 웬만큼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아파트로 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한번 기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대지 평수가 나옵니다. 보통 지분으로 평시가 되죠. 보통 30평대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대략 한 8평부터 해가지고 15평 정도 나옵니다. 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대지 지분이 차이가 나요. 급매물 부동산 TV 분석에서는, 즉 우리 동영상 분석에서는 32평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 정도 되는 아파트 대지 지분을 대략 한 일반적으로 한 12평 13평 나오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15평 정도로 보고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송파구 잠실에 아파트를 한 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건축비는 아까 봤죠. 30평대 2억 5천. 그럼 땅값만 보면 되겠네요. 땅값은 보통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여기 빌라 질 건데 땅 한 평에 얼마예요? 그러면은 물어보면 보통 부동산에서 얘기해 줍니다. 지금 평당 이쪽 가격이 한 6천만 원 해요.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한 30% 정도 더 얹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곱하기 3 하면 1,800만 원인데 한 2천만 원 더 얹어주면은 한 8천만 원 정도 되겠죠. 아파트 부지로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죠. 그동안에 뭐 이자라든가 그 다음에 이전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 해주면 원가가 땅값 원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송파구 아파트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대략 한 평에 8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요, 시중 6천만 원 거기에 30% 더해서 8천만 원 정도 잡으면은요 15평 그러면 땅값만 12억 정도 나옵니다. 8천만 원 곱하기 15평 그럼 12억에 아까 32평 건축비 얼마였어요? 2억 5천이었죠. 그러면 원가는 14억 5천 정도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건축업자라 그러면 잠실에 14억 5천에 30평대를 준공해 가지고 얼마에 분양을 하겠어요? 대략 정상적인 수익 한 3억 정도 남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총 분양가는 17억 5천이 되겠네요. 즉 땅값 12억 건축비 2억 5천 해가지고 14억 5천에서 한 채당 분양 수익 3억 그러면 17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양받으신 분들은 약한 시세 차익이 한 2억 난다고 봤을 때 그러면 30평대 아파트는 한 19억 5천 정도 되겠죠. 지금은 송파 아파트가 30평대 약 한 25억에서 한 2, 3억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마도
몇 억 정도는 한 2, 3억 정도는 떨어지리라 봅니다. 대략 아까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19억 5천이었는데 아마 그 19억 5천에서 뭐 한 20억 정도 요 정도까지, 지금 25억짜리는 뭐 한 20억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원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노원구에 가서 아파트를 한번 살라고 그래요. 30평대. 그러면 새 아파트 건축비 2억 5천, 땅값 노원구 대략 얼마 정도 할지는 모르지만 시중에 한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토지 원가만 하면은 한 4천만 원 정도 잡고요. 15평이다 그러면 아파트 32평 한 평당 원가가 토지 원가만 6억 정도 되겠네요. 15평에. 그럼 30평대 건축비 2억 5천에 땅값 6억 잡으면 원가가 8억 5천 정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억 5천에 노원구 건설사가 아파트 한 채 지으면은 마진 한 1억 5천 붙이면 원가는 한 10억 정도 되겠네요. 분양가는 32평이. 지금 만약에 노원구 아파트가 14억, 15억 이렇게 된다고 하면 30평대가 대략 앞으로 약 한 10억에서 11억 요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든 전철역과의 거리, 그 다음에 강이 보이냐에 따라서 또는 산 옆이냐에 따라서 거주 조건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교외 지역 쪽에 가서 아파트를 살라고 그런다면요, 투자로 만약에 아파트 공사비는 30평에 2억 5천 같고요, 땅값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에 15평 7,500만 원이네요. 뭐 땅값으로 한 1억 정도 잡는다 해도 원가가 1억에 2억 5천 더하면 3억 5천 정도 되겠죠. 지방은 뭐 한 채당 5천만 원 정도 분양 수익이 생긴다 그러면 약 한 4억 정도 되고요. 한 1억 정도 분양 수익을 본다 그러면 4억 5천 정도가 분양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게 뭐 7억 헌데든가 뭐 6억 헌데든가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원가대로 수렴을 하겠지요. 즉 가격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통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공사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상태 가격에서 횡보를 하다가, 즉 지금 상태 가격에서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 나중에 공급이 많아지면 한 3년, 4년 정도 뒤쯤 정도에서 3, 4년 뒤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대로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로 수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의 투자 전략은요, 앞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앞으로 공급을 굉장히 많이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역세권이 많은 역세권 근처에 빌라 같은 거, 이렇게 빌라들이 많아야 되겠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빌라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금이 좀 풍부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토지거래 허가에 묶인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잠실이라든가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요즘에 거래가 안 돼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거주가 아니면은 허가가 안 나옵니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한 10억 이상이신 분들은 청담동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에 묶인 지역에 급매물들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제가 보는 부동산 분석은요, 아파트 거래는 점차 주춤할 것 같습니다. 주춤하고 대신 전세 가격은 아마 오를 거예요. 더 지금보다. 그러다 보니 전세 가격이 오르면은 집값 떨어지는 게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집값은 급격하게 안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밖에 가격이 조정을 안 받을 거예요. 투자 기법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철역 역세권 주변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 정도를 구입하는 게 괜찮을 듯 싶습니다. 돈이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청담동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데,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대출이 아예 안 되니까. 갭 투자도 안 되죠. 전세 놓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의 아파트를 사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고요.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하신 분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으니까는요, 전세 끼고서 전철역 주변에 가까운데 그래도 여러 집을 묶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집을 묶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잠재 가격 지역에다가 전세 끼워놓고 하나 사놓으시든가 아니면 그쪽 주변에 가서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오를 예정이니 그쪽에 가서 실거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